네, 화요일 메인 게스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나오셨던 정진경 사장님을 다시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뉴스킨 제품의 탁월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랑아그룹의 정진경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나오셨지만 그래도 오늘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꿈과 시스템이 있어 성과를 내는 행복한 리더 그룹 랑아에서 사업하는 정진경입니다. 저희 일대 스폰서님은 권미정 사장님이시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기는 하지만 전 태어났을 때부터 아토피 환자였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의사들이 그냥 다 태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성장기를 지나면서도 왜 태열이 낫지 않지? 왜 태열이 낫지 않는 아이지? 라고 그렇게 애칭처럼 저를 이제 호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쯤 아토피라는 명칭이 생겨서 지금 이제 아토피라는 증상을 앓고 있고요. 아토피는 많이 호전됐지만 스테로이드제를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18년 정도 먹고 바르다 보니까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으로 지금은 태설화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오랫동안 아토피로 고생하셨어요. 근데 예.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신 것 때문에 태선화로 고생하셨다고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때 어떠셨는지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아토피는 사실 긁으면 진정이 돼요. 피가 나고 상처가 나면 그 상처의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진정이 됩니다. 근데 태선화는 긁으면 긁을수록 속에 있는 그런 통증들이 더 불거져 나와요. 그래서 더 많이 간지럽고 이 간지러움이 주체를 못해서 제가 실제로 작년에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때 이제 시작됐던 것들이 올해 이제 독감으로 완전히 전신을 다 뒤덮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2월 달에 이제 시작이 돼서 3월 달까지 2달 동안 하루에 1시간, 많이 잡았자 2시간 정도 못 잘 정도로 그 간지러움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시들리게 돼요. 그래서 한 5시쯤 되면 지쳐서 그냥 쓰러져서 엎드려서 꼬꾸라진 채로 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간지러워서 벌떡 일어나서 또 긁기 시작하고 이거를 한 2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저도 사진 보면서 '아 맞다. 그랬지. 저 때 그랬지.'라고 조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밤새 그 간지러움으로 고통을 받으셨다는데 사실 전 생각만 해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심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장님이 선택하신 거는 부스트를 전신에 쓰셨다고 하셨어요. 부스트를 전신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 했다고 해서 안 간지러운 게 아니잖아요. 계속 터치를 하고 건드는 거니까 서서히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사장님이 더 웰스파를 바라보는 관점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때 했던 방법들이 막 뭘 해도 더 간지럽고 더 미친 듯이 진짜 바늘로 찌르고 손톱을 제가 안 기르는데 손톱을 길러서 그 살점을 뜯어낼 정도로 잡아 뜯어야지만 간지러움이 조금 진정이 되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뭘 먹어야지 이게 진정이 되고 뭘 발라야지 진정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다 똑같이 발라도 다 간지럽고 더 간지러워서 더 많이 긁고 진짜 피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저희 신랑이 "이건 뭔가 잘못됐다. 네가 지금 잘못된 제품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다. 너 여태껏 이 정도도 아니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릴 정도로 진짜 엄청난 그 상처? 계속 긁어서 나는 살점들이 뜯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부스트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스트도 하고 나면 간지러움이 더 심해지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다음 날이 달랐어요. 그다음 날 되면 얘가 진정이 돼 있는 거예요. 했을 때는 너무나 간지러워서 막 긁고 막 이랬는데 그다음 날 되면 전날보다 쪼끔 보습도 좀 채워지고 쪼끔 이제 일어나는 각질이나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진정되는 걸 보면서 '이건 좀 뭔가 다르다. 디바이스라서 다른가?'라는 생각으로 그걸 전신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전신에 바르기 시작하니까 아주 빠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게 뭐 발랐다고 해서 뿅 하고 매직처럼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서서히 바뀌는 걸 보고 점점 간지러운 것들 긁었을 때 이게 긁었을 때 살점을 드러냈지만 그다음 날 다시 회복되는 걸 보고 '아 얘는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팔에다 실험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사 가슴에다가도 하기 시작했고 허벅지, 다리 이런 데를 하나둘씩 하기 시작합니다. 하다 보니까 세럼이 진짜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아 이거 몸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몸에 하는 걸 진짜 만들어 주면 너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정말 매일매일 하게 됐었어요. 네, 사장님 뒤에도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그 몸에 임상을 엄청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네 부스트를 온 맞아요. 전신에 다 하시고 갈바닉 뭐 바디 갈바닉 안 하신 날은 뭐 하루도 안 빼지고 매일 하시고. 그리고 사실 부스트가 보습을 위해서 되게 효과가 되게 좋잖아요. 미백 제품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태산화를 위해서도 되게 치료를 하려고 시도도 되게 많이 하셨고요. 그 사장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또 보시는 분들에게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부스트로 효과를 보면서 진짜 이게 뭐 원리가 뭔지 되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원리는 요거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여 주실게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떨어진 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단기를 갖다 딱 대면 그쪽에서 전기가 쫙 잡아당겨서 찌릿하고 우리가 이제 전기 마찰음이라 그래서 의사들이 그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를 쭉 잡아당기고 거길 대면 통전통이라 그래서 전기가 많이 모자란 데는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많이 아픈 데가 나쁜 데예요. 그리고 정상인 데는 대도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아픈 데를 쭉 대면은 그 다음에 한 20분 보통 해드리는데 20분 하고 나서는 네. 제가 했던 데가 부스트를 했을 때 더 많이 간지럽고 그랬던 게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했었고 그리고 어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썼을 때 저는 부스트 갖고 진짜 한 30 분, 1 시간 이렇게 썼었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낫고 싶었고 외출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쪼끔 바깥에라도 나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던 게 저도 모르게 이 원리를 저한테 적용을 했던 거예요. 어, 근데 요즘에 사실 미세전류를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되긴 했는데 아직 미세전류 제품에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조금 더 네 맞아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미세전류를 발견하게 된 건 한 20년 정도 됐대요. 근데 이 미세전류가 발달해서 그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미세전류라는 것들을 개발하게 되면서 사람을 살리는 전류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심장이 우리 몸속에 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전기가 심장이 펌핑을 계속 초마다 하게 되는데 심장이 멈추게 되면 전기 충격으로 이 심장을 되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전기 충격이 가하는 그 전류가요 5,000 이나 된다 하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죠. 음. 우리는 110 볼트, 220 볼트만 닿아도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 애기들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심장을 다시 되살리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거에는 5,000 볼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앞에 이제 영상에서 보여줬던 교수님이 쓰는 그 전류는 1,500 에서 3,000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랑연라브에 출연하신 분이 직접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 아파서 못 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나 되니까 정말 죽도록 아팠겠구나. 정말 두 번 너무 아파서 치료는 되지만 두 번 다시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이걸 보고서 쪼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걸 30분 동안 받아야지 겨우 치료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 피부에도 되게 많이 접목을 하셔서 에너지 테라피라는 것들로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 테라피라는 것들도 제 회원분도 직접 이거를 시술을 하는 피부샵을 갖고 계시는데 '얘가 정말 안전할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얘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낫게 하고 치료가 되게 하는 거를 피부샵에서 적용을 하고 피부에서 적용을 하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게 되다가 제가 이 영상을 찾게 됩니다. 음.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은 5000 볼트, 1500 볼트, 3000 볼트 정도의 그 수치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게 뭐 효과가 나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사실 감이 안 오긴 하죠. 근데 네네. 우리가 안전성, 사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안전성, 진짜 우리가 안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어떠한 정도 수준이어야 될까를 항상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미세전류 제품이 심심치 않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네,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막 광고 같은 걸 보면은 미세전류란 단어를 쓰는 제품들도 요즘엔 하나씩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랑 차별점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이 영상 실제로 한번 볼까요? 제 회원 중에 그 중국 회원이 계셨는데 갈바닉이 비싸다고 인터넷에서 7만 원짜리 미세전류기를 사셨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거 쓰는데 자꾸 왜 따갑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지를 입에만 대도 전류가 느껴지잖아요. 그냥 전기 배터리만 넣어도 따가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전류가 들어가는 미세 전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전기도 전기지만 우리한테 위험한 전기잖아요. 그거인 것처럼 다 똑같다고 다 좋은 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네. 이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아래쪽 댓글란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아, 이제 전류가 들어가나요? 놀랬어. 전기 온다. 이 영상에서 보면 관리하시는 분이 발바닥에 뭔가 패드를 깔고 발바닥을 네네. 접촉시키면 전류를 흘려서 그 환자분한테 그 전류 요법을 쓰는 건가 봐요? 네, 맞아요. 네. 심장 그 충격기는 직류 전기를 쓴다 하더라고요. 이게 10 암페어 정도 넘어가면 사실 전기 치료를 받을 때 전기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포를 죽이는 세포 손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 좀 전에 보여주셨던 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나마 쪼끔 그 하시는 분의 몸을 통과해서 다 하게끔 돼 있는데 이 미세 전류는 쪼끔 더 덜 자기 몸을 안전하게 쪼끔 덜 통과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고가인 한 2천만 원짜리 기계가 있대요. 그거는 자기가 너무 전기가 자기조차도 느껴져서 쪼끔 위험할 것 같아서 못 쓰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계도 한 800만 원 정도 하는데 뭐 회사와 계약하고 그러면 한 3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발을 뗐다가 붙였다 하는데 본인도 전기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느끼면서 할 정도면 지금 이제 막 붐이기는 하는데 3 년, 5년 뒤면 '얘는 계속 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 영상 속에 관리 받으시는 분이 마치 심장 충격기를 받은 것처럼 몸이 들썩거릴 네. 정도인데 그게 관리사분의 몸을 타고 들어오는 전류란 말이죠. 네네. 물론 맞아요. 뭐 잘 배워서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했을 때 나는 과연 이 전류에서 안전할 것이냐. 그리고 받으시는 분조차도 이게 뭐 어디 부위에 따라서 뭐 안 좋았던 부위, 좋았던 부위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희 왜 그 중고등학교 때 개구리 실험 다 해 봤잖아요. 근데 분명히 선생님이 다 죽은 개구리를 주셨다 그러는데 꼭 한 팀은 전기 충격 받고 갈바닉 실험 저희가 할 때 그 전기 충격으로 다시 되살아나서 뛰어다니는 개구리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예. 맞아요, 그게 맞아요. 다시 되살리는 전기가 다시 되살릴 수 있을 만큼 큰 전력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안전하게 내 몸을 잘 회복시켜 주느냐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류의 압력, 전류의 세기 그리고 전류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전기를 갖다 댔을 때 정전기처럼 오히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역효과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그 자극을 받으면 좋은 건가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죠? 뭐 세게 받으면 뭐 경락도 그렇고 세게 받으면 더 세게 받으면 더 좋은 줄 알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 테라피 잘못 받으면 하루 종일 기절해 있는 경우도 네.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내가 진짜 좋아지는 건지, 내가 단순히 자극만 받은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지는 건지는 별개 문제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이 그리고 그 한때 고생하셨던 그런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네. 보고 이 또 사진은 설명을 좀 진짜 공개 안 해주세요. 하려고 하다가 네. 최초로 이제 공개를 하는 사진인데요. 제가 독감 이제 코로나 처음 걸리고 나서 몸에 전신에 이제 그 태서나가 처음 확장이 된 시점이었어요. 제가 그 태서나라는 걸 알게 된 거는 교통사고로 이제 한의원을 갔다가
침을 맞을 때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너무 극심한 이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막 자지러지게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이 태산화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목 뒤가 이제 약간 두텁고 이래서 조금 피곤하거나 그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태산화 증상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온몸에 이렇게 뒤덮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장 쪽부터 발현이 돼서 여기 이제 가슴 쪽에 보면 하얗게 일어난 게 부스트를 하고 나서 너무 간지러우니까 막 긁어요. 막 긁으면 이렇게 하얗게 버짐처럼 일어납니다. 그다음 날 되면 얘가 깨끗하게 그 하얀 커플이 떨어져요. 색깔은 그대로 남고. 그리고 또 부스트를 해요. 그럼 또 간지러워서 또 긁고 또 벗겨지고 이거를 계속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했을 때 모습이고요. 요 사진은 올해 4월 29일 날 제가 바디 프로필 촬영한 사진이에요. 보면 많이 깨끗해졌죠. 예. 완전 그때 이제 좋아졌는데요. 예. 요때쯤 진짜 웰스파가 나온다는 그 히스토리를 듣고 '아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정말 너무 막 간절하게 바랐던 것 같아요. 팔 쪽을 보시면 아직도 팔은 태선화가 지난주에 드렸던 사진처럼 태선화가 이제 발발이 돼서 진행 중인 사진이에요. 그래서 약간 거무튀한 사진이 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만 보고 나중에 정말 완벽하게 다 깨끗해지면 그때 공개하려고 놔뒀던 사진인데 이렇게 랑연 라이브에 출연하게 돼서 공개하게 되네요. 제 사진을 보고 좀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심해도 정말 완치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희망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고쳐지거든요. 예. 저는 아토피 빼도 2번으로 완치가 됐었고요. 지금 스테로이드와의 전쟁을 겪고 있지만 이 스테로이드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빠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지금 제 몸이 깨끗해진 게 증거잖아요. 제 피부고 제 가슴을 나중에 이제 바디 프로필 저랑 촬영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있는 게 그냥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좀 희망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너무 괴로워요. 태선화라는 증상이 정말 아토피랑은 비교가 안 돼요. 스테로이드제를 정말 0.1%만 써도 몸속에 독성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독성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언젠간 터져요. 언젠간 터져서 저처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심해지진 않겠지만 어디론가는 터져서 정말 괴로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로움을 남기는 분들한테 이걸 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토피 환자들이 의심이 되게 많아요. 전국 팔도 저도 진짜 나병천까지 갔다 오고 바닷물을 부산에서 퍼날라서 그걸로 세수하고 목욕할 정도로 그렇게 온갖 것들을 다 해 봤지만 고쳐지지 않는 제 피부, 몸 이 상태를 보면서 정말 매일 음식을 먹기만 하면 설사를 했었고요. 그랬던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하는 거는 누스킨 아니었으면 저희 식구들은 다 그래요. "누스킨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누스킨 아니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누스킨이 정말 저를 정말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 네,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간절하니까, 그죠? 간절한 마음에 누가 뭐 좋다라고 하면 또 써보고, 체험해보고, 어디 거리가 멀든, 뭐 가격이 비싸든 간에, 어떻게든 해서 나아지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으셔서, 아마 아까 바닷물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고생하셨고, 부스트를 온몸에 쓰시면서 웰스파가 출시가 됐어요. 사실 웰스파에 대한 기대가 되게 졌을 텐데 그걸 다시 사장님 몸에 다시 체험을 해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임상을 만드셨어요. 네. 웰스파가 나왔을 때 제가 외쳤던 말이 "우와 몸에 쓰는 부스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걸 만들어 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써 보지도 않았는데 '와 이거 진짜 빨리 써야 돼.'라는 마음에 제 사진을 이제 찍고 저희가 8월 12일 날 이제 제 비포 사진을 찍고 그리고 8월 13일 날 체험한 거를 그다음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붉은기도 있고 또 긁어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또 긁었어요. 또 긁어서 붓기도 하고 약간 상처들도 나 있어요. 근데 주름이 현저히 많이 줄었죠. 네. 본사에서도 무릎 주름 개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34% 인가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300% 맞죠? 저는 이게, 30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둘 다 지금은 같은 부위의 무릎이잖아요. 그죠? 같은 다리. 네. 제 다리 맞습니다. 하루 차이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구스란 면도 있고
좀 상처도 사실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뭐 붓기나 아니면 또 그러니까 피부에 접촉을 하면서 간지러워서 긁으셨던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근데 너무 너무 다른데요? 이게 어떻게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더 신기한 건 제가 이렇게 처음에 어디 부위를 해야지 정말 사람들한테 이게 임상이 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 한 부분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다리에 제가 이제 주름이 그때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반바지도 입어야 되겠고 하는데, 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다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3번 하고 사실 그 이후로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제 다리를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제가 치마 입고 보여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다른 부위가 워낙 더 심했기 때문에 다리는 이렇게 임상 한 3번 나고 나서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그 다리를 보니까 되게 많이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전류가 나는 되게 심각한 부위만 해도 다른 데까지 흘러가는구나. 얘는 정말 강력하게 되게 효과가 빠른 아이구나'라는 걸 더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되게 내 몸에 엄청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여기서 전류가 들어가면 어디까지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초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그만큼 더 간절하게 더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근데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사실은 뭐 웰스파 좋고 부스트 좋고 갈바닉 좋지만 사실 우리는 겉에서만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쪽 이너 케어도 되게 중요하다라고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겉으로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몸속 케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장님이 메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고 하셨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보내주셨던 거를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사장님? 하루에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독감이 걸릴 때요.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물도 토하더라고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물이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버텼는데 물을 토하는 거예요. 와, 이게 물을 토하면 사람이 물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저는 이제 스테로이드 때문에 약 알러지가 생겨서 약은 하나도 못 먹고요. 감사하게도 항생제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진통제도 한 라인만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조금 죄송 아이고. 네, 얼마나 또 힘든 시간이 있으셨는지 그때가 또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사장님 죽어야 되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떠올랐던 게 메타였어요. '아 마지막으로 메타만 먹어 보자.' 물도 물을 마시는 그 순간 다 뿜어서 그냥 다 뿜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분사하듯이 뿜어내는데, "메타를 한번 먹어 보자." 그랬더니 메타는 넘어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니, 아닙니다, 사장님. 사실 우리 메타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저희는 장에만 포커스를 맞췄고 그리고 변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변의 모양, 그리고 변의 색깔, 이렇게 건강한 변을 보기 위해서는 메타가 필요하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우리가 건강한 장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정진경 사장님한테만큼은 진짜 면역력, 그리고 진짜 내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기본적인 건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를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에 3알씩 먹잖아요. 근데 메타를 먹고 호전 반응 있는 분들, 아니면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3알을 한 번에 먹지 말고 한 알씩 아침, 점심, 저녁에 드셔라 라고 가이드를 하기도 했고, 아니면 복용량을 좀 줄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정진경 사장님께는 그것조차도 되게 힘들었던 경험을 하셨습니다. 뭐, 뱉어낸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그래서 사장님이 이 일지에 보시면 아침 10시 31분을 시작으로 저녁 7시 30분까지 하루가 아니죠. 이거 뭐 24시간도 아니죠. 내가 어떻게 느꼈고 내가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되게 세세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다는 거에 되게 놀랐습니다.
네. 제가 메타를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메타가 처음 나왔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부를 이제 이전부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미국에서 연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뉴스킨에서 나온다라는 걸 되게 알고 되게 깜짝 많이 놀랐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메타가 이제 테스트분이 나오고 그거를 처음 먹었는데 아침에 복용하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이크로바이옴이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먹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 잠깐 그러고 말겠지. 왜냐면 빼독도 저는 90일 동안 호전이었는데 설마 얘가 빼독도 아닌데 그냥 마이크로바이옴인데 호전이 잠깐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다가 계속 이 호전이 계속 실시간으로 분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분 단위로 계속 바뀌는 걸 보고 '아 이거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을 했다가 외출을 했다가 몸이 정말 이렇게 왜 24시간 비디오를 찍었는데 그거를 1 분으로 압축해서 막 빨리빨리 돌리는 것처럼 몸이 막 진짜 이게 데이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이러다가 길거리에 쓰러지겠다.' 싶어서 집에 와서 했다가 그래서 7 시까지 쓰고 그러고서 거의 기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떴더니 다음날 오후 5 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메타가 이렇게 어떻게 그 TR0 빼독을 하루 만에 겪는 것 같은 그 호전 반응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많이 나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자가면역증이나 뭐 부신 증후군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쪼끔 많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아 그때 먹었던 이 메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메타 호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밤에 먹기 시작했어요. 새 알도 너무 버거워서 하나씩 먹기 시작했는데 많이 건강해지고 나서 지금은 이제 면역력이 되게 많이 건강해져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메타를 먹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먹어도 예전에 호전이 지금 다 이겨냈기 때문에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그래서 독감 때 정말 겨우 먹고 버틸 수 있었던 이 메타 '사람이 어떻게 물을 뿜을 수 있지?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물을 다 토해내고 다 뿜어내고 그랬을 때 정말 메타를 삼키는 걸 보고 메타가 소화가 되는 걸 보고 '와 이건 정말 기적의 제품이다.' 이게 장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는데 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 뉴스킨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이 그 메타를 삼킬 수 있었던 순간이 가장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록 일지 보면 첫날 드셨던 길지니깐요. 저녁 7시 30 분을 마지막으로 작성을 하시고 그냥 뻗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5시 넘어서 일어나셨대요. 그 얼마나 온몸이 반응을 많이 했을까요? 복잡하고 여기저기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석구석을 다 반응을 하면서 하루 거의 만 하루죠. 만 하루 동안 계셨을 거고 점차적으로 좋아지셨어요. 지금 너무 다행이고 면역력도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장환경이 장이 좋아진다는 게 얼마나 내 전체 신체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그 몸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요즘에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메타를 드시는데 몇 알씩 드세요? 지금 3 알씩 먹습니다. 세 알씩 두 너무 번 드시는데도 행복합니다. 네. 정말 너무 잘 됐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게다가 요즘 또 메타 그 프로모션 정기 구매까지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와 맞아요. 이건 나를 위한 기회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근데 사실 요즘 환경에서 아토피는 굉장히 또 흔한 질병이 된 것 같아요. 제 눈에도 되게 많이 보이니까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고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되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뭐 유모차에 앉은 아이들 중에 그 많이 보여요. 심치 않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흔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쉽게 전달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아토피로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뉴스키너가 어떻게 다가가면 우리의 진심이 또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또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 회원이 최근에 소개하신 분의 아들이 어 변비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해요. 그래서 저는 변비를 겪어 본 적은 없지만 변비를 겪어서 얘가 똥을 못 싸서 관장을 하고 그 수준 이상이 되면 파낸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근데 그 이상의 수준이 되면 장이 염증이 생겨서 장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응급실을 굉장히 여러 번 가서 변을 파내다가 결국은 똥이 얼굴까지 다 차서 결국은 장염으로 토하고 이런 증상들이
그 마지막 단계까지 온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위로 토하는 현상들이 그 변비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전달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 번 재차 될 때까지 아토피 환자들도 정말 의심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 해 봤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고칠 수 있는 건 없어.'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요. 저도 역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전달을 하시다 보면 정말 한 알만 먹어 보면 다르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은 한 알만 먹이면 바로 알더라고요. 처음에 알약 먹기 힘들어하던 아이들도 지금은 메타 없으면 안 된다고 먼저 찾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 좋은 거는 아이들이 더 먼저 찾으니까 반드시 변비로 고생하는 아이들 정말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조금 우리가 모든 질병이 다 변비로 그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변비가 모든 만병의 그 증상들이 하나니까 변비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너무 그 좋은 제품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성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되게 마음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그냥 꾸준히 끝까지 다가가서 안내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더 이상 나는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오랫동안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 처방도 당신들이 나한테 처방한 거 아니냐. 이제 와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너무나 마음이 좀 짠하면서도 또 뉴스키는 또 만나고 또 메타 만나고 또 웨스파 만나신 또 사장님이 얼마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사장님 제가 예전부터 봐왔으니까 사장님 저희 같은 이름인 거 아시죠? 사장님들. 네. 둘 다 진경입니다. 네. 제가 예전 기억으로 사장님 오랫동안 봤는데, 사실 피부가 되게 예민하셔가지고 화장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장님 화장품은 어떻게 또 쓰고 계시는지, 그 화장품에 대해서도 또 어떠한 또 의견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오늘 또 뉴컬러 제품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 또 의견도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뭐 색조는 당연히 못 썼었죠. 립스틱을 바르면 입이 허물처럼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다 떨어져요, 입술이. 그래서 못 쓰고 색조는 뭐 엄두도 못 내고 웬만한 화장품들은 거의 다 못 쓰고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사업을 했을 때 화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네 얼굴부터 하고 와. 네 얼굴부터 바뀌면 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너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을 때 화장을 해야 되고 눈썹을 그려야 되고 립스틱을 발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태껏 저는 그걸 했을 때 정말 화장을 눈화장을 하자마자 눈물이 그냥 폭풍 눈물이 흘려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깜짝 놀라고 결혼식 때도 그래서 몇 번을 화장을 진짜 반복적으로 겨우겨우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지워졌거든요. 근데 입술도 그냥 이렇게 다 너덜너덜 다 떨어져요. 그런데 나보고 색조 화장을 하라고 이걸 화장을 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난 이건 못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라이프 센터를 가면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때 테스트를 하는데 비비를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눈물을 안 흘리는 거예요. 이제 괜찮죠?' 그러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색조를 눈에 발랐는데 심지어 아이라인까지 했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어 원래 제가 마치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 원래 눈물 나요. 화장 이렇게 쪼끔만 해도 눈물 나요. 눈물 나서 화장을 못 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립스틱을 바르고 하루 종일 다녔는데 입에 허물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해서 지금도 이제 계속 화장을 하고 다니는데 아직도 화장을 이제 매일 하거나 자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그런데 색조는 눈화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적이에요. 제 친구가 20대 때 제일 예쁜 22 살, 23살 때 "클럽 한번 가야지." 하면서 저를 화장을 한번 시켜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화장을 시켜 주자마자 이게 빨갛게 얼굴이 홍조가 되면서 부어오르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일 예뻐야 되는 20대 때 이래서 화장도 못하고 뭐 하나 대기만 해도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래서 어떻게 사냐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마음껏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뉴 컬러 새로 나오잖아요. 한동안 1년 동안 안 나와서 제가 다른 제품을 쓰지를 못하는데 이 제품만 쓰는데 지금 1년 만에 나와서 지금 얼마나 너무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시 거의 다 됐죠?
네, 사장님 그래서 하러 가야 신신당부를 돼요. 하셨어요. 뉴클라 제품 무조건 땡 하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사야 네. 되니까 빨리 끝내줘야 네네, 된다고 맞아요.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네. 이제 빠르게 진행해 제 보도록 마음도 급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장님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주셨는데, 사장님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주신 진심이 우리 랑형 가족들한테 다 가슴속에 닿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나눠주신 만큼 우리가 또 이 배운 내용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몸소 실천하는 또 랑형 가족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장님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까 이제 처음에 웰스파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메타로 이제 뉴컬러로 끝났는데요. 웰스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그냥 저는 요즘 웰스파 전할 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보세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저희 회원들한테도 그냥 다 해보세요. 5분 동안 다 해보시고 다음날 부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부은 부위를 찾으시면 되고 아프면 잘 찾아내신 거예요. 칭찬해드려요. 어우, 잘 찾았다. 그 부위가 숨어있던 통증이 있는 곳인데 잘 찾으셨네요. 이제 고기만 하시면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들도 여기 이제 회원님들도 들어와 계실 텐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웨스파 하세요.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암 환자분이 왔다 가셨는데 이거는 웰스파 할 때 건조하다고 하시잖아요. 쌍스파로 안 해서 그렇대요. 쌍스파로 하면 건조할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 쌍스파까지 꿀팁 안내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